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오비미터 또는 글라이아 여러 가지 지금 머리가 아프게 좀 들으셔가지고 10분 휴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들으면서 참석자 명단을 봤더니 의학과 관련 없으신 분이 많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그와 관련된 슬라이드는 대부분 뺐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줄이고, 오늘은 제가 그냥 우리 평범히 많이 접하는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처음에 모두 생기면 그냥 아주 급하게 가족들이 응급실로 이렇게 환자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한 후에도 대부분 후유증이 남아서, 이게 후유증이 남은 상태가 일생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좀 골치 아픈 병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뇌에 관한 질환을 많이 들었지만 조금 만성적입니다. 대부분 몇 년, 7년,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아주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환자가 이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의존하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의사들한테도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병보다는 이렇게 애큐트하게 나와서 또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래서 이 스트로크 리서치에 다른 질환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되게 우리나라 스트로크에 요즘은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이 많은데요. 다른 걸 떠나서 이게 35세 이상 장애인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이제 이 스트로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인으로서 장애가 생겼다면 되게 스트로크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유병률이 현재 병을 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한 28만 명, 약 30만 명 가량의 환자가 이 장애를 가지고 뇌졸중으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8만 6천 명이면 큰 도시 인구죠. 도시 인구 한 인구가.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망률도 높고 3대 질환 중 모든 다 떠나서라도 현재 가족이나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바로 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뇌졸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바이올로지컬하게 설명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뇌졸중이 생기면은 익사이톡시스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뇌졸중 주변에 생긴 디폴라리제이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뇌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염증 반응이 있는가 동시에 뇌세포들이 죽어가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매력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모로 생기는 질환의 장애는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되살릴까, 또 보호할까, 또 이런 기능을 되찾아줄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3,000개 이상의 뇌졸중 약이 개발되어서 FDA에 접수가 됐죠. 그 중에서 딱 하나 위에는 모두 다 캔슬됐습니다. 다 신경 여러 가지 동물 실험에서 증명됐지만, 이런 약들이 하여간 FDA는 통과하지 못하고 다 리젝트 당하고, 그래서 뇌졸중 약을 개발하는 것마다
이게 마침 데스밸리를 걷는 것처럼 어렵다. 그런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당연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는데요. 지금도 하여간 어쨌든 많은 그 뭐 에너지가 페일러가 있다, 엑사이토시스도 있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있다, 아포토시스가 있다, 인플라메이션 이런 모든 그 뇌졸중의 그 스테이지 따른 약들을 개발하려고 지금도 많이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떤 약을 개발하면은 동물 실험에서는 듣는데 실제 그놈을 가지고 와서 사람한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 제가 이런 환자들을 봤을 때 좀 느낌이, 저는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상에서도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그냥 뇌졸중에 생겨서 뇌경색이 생겨서 오는 환자들의 그 CT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뇌가 다 죽었습니다. 뇌세포가 죽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할 때, 그레이메타에 주로 뇌세포가 있는데요. 그레이메타가 이런 뇌경색이 아주 취약하고, 그래서 뉴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면 바로 뉴런이 죽고, 뉴런의 기능이 떨어지고, 뉴런을 보호하지 못해서 우리가 모든 증상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약을 개발했는데 3,000개의 약이 다 리젝트 당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임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뇌졸중 약이 개발돼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갈까? 좀 의심스러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타겟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졸중의 개념이 주로 뉴런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타겟을 맞추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약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적당한 그리고 아주 완벽한 그런 치료 방법을 구하고 있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광주과학기술을 옮기면서 이제 랩을 갖게 됐을 때 좀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뉴런 말고 다른 브레인도 많이 있는데 브레인에는 뉴런 말고 다른 컴포넌트가 많이 있죠. 다른 브레인 어프로치를 좀 해보면 좀 좋겠다. 그래서 아더 브레인 어프로치를 하자. 또 스트로크 모델을 현재 스트로크 모델도 이렇게 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뉴런을 없애가지고 장애를 만든 그런 스트로크 모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말고 이런 그레이메타나 뉴런은 좀 보존하고 다른 파트의 브레인을 없애가지고 그래서 기능 저하를 만들어서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야겠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런 다른 브레인을 이용해서 한 모델이 확립된 것이 좀 없었어요.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처럼 흔한 병인데 왜 이런 쪽을 연구하는 모델이 없을까가 제가 좀 의심했는데 하여간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이와 같이 조금 빨갛게 더 짙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그레이메타고 이 그레이메타가 있고 안에가 화이트 메타가 있습니다. 화이트 메타가. 그리고 또 이 뉴런 주변으로 다 이게 글라이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뉴런 파트는 15%고 글라이아가 75%더 훨씬 더 많고 또 여기 대부분의 화이트 메타, 그레이 메타만 비교해도 화이트 메타가 60%고 그레이 메타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굉장히 좁은 부위의 그레이 메타에 우리가 너무 매달려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약만 개발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브레인은 뭐냐? 그러면 화이트 메타도 있고 또 화이트 메타 위에 또 이런 글라이아도 있고 뇌졸중이 좀 모델을 만들어 보면 주변에 글라이오시스가 꽉 쩔게 됩니다. 모든 뇌 손상이 있으면 다른 이런 글라이오시스가 동반되죠. 글라이오시스도 있고 또 많은 화이트 메타 지금도 이렇게 마이너 스트로크는 화이트 메타만 죽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화이트 매트와 글라이아를 타겟팅하는 그런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별로 그런 모델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메탈을 먼저 포커싱하는 그런 모델을 좀 찾아봤더니 이건 뭐 일본에서 두 사람이 거의 화이트 메탈 쪽으로만 가는 그 혈관을 딱 결찰해서 모델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부위 타겟팅이 화이트 메탈만 뿐만 아니고 주변에 뭐 그레이 메탈도 역시 타겟팅 하기 때문에 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었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엔도실린 1이라는 톡신을 그 화이트 메탈에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버드에서 그 화이트 메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좀 불행하게도 실렉티브하게 딱 이렇게 파괴가 되지 않고 한 21일, 한 달 정도 다 되돌아옵니다. 예, 이게 모터 기능이 다 되돌아오니까 사실 모델을 만들어 보려면 그 기능이 없어진 상태로 쭉 이렇게 보존이 돼야 그 모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재활 기구도 만들어 보고 뭐 뉴로 모듈레이션 그런 인터벤션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이 신약이 든낫는 날을 알 수가 있는데 저절로 만들었다가 저절로 좋아지니까 이게 우리가 이 모델 가지고 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문제는 이 화이트 매터가 왜 안 되나 봤더니, 사람은 그 화이트 매터가 한 60%로 많아요. 그레이 매터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실험 동물은 레트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레이 매터가 86%고 또 마우스는 10%. 그래서 화이트 매터 양이 굉장히 그 적기 때문에 이 화이트 매터를 타겟팅해서 이 모델링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이트 매터의 그 스트로크 모델이 별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델이 없으니까 또 관련된 그 리서치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또 그 리서치가 드물다 보니까 다른 그 오늘도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치료 방법도 역시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화이트 매터가 뇌안에서 그 모델을 만들려면은 화이트 매터 가장 집적된 부위, 화이트 매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위가 어딜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뉴럴 트레이싱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뇌 표면에 운동 부위인데, 이게 이제 어퍼암, 팔의 운동, 이건 다리 운동에 관여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넣고 쭉 트래킹을 해서 보니까 이게 운동 부위에서 밑에를 쭉 타고 밑으로 뇌 하바 부위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퍼암하고 다리 로어 림하고 어퍼 림하고 이렇게 보면 겹쳐 있지만 좀 상당히 좀 위치가 좀 서로 다르게 되고요. 다른 부위에서 어퍼 림에만 가장 그 집중되어 있는 부위가 바로 그 내포 인터넷 캡슐이라는 부위가 이게 가장 많이 그 화이트 매터가 집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위를 타겟하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스테레오탁틱 그 3액시스 코어디네이트를 저희들이 얻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포토스롬보틱 그런 테크닉이라 해서 이제 일단 그 약물을 주고 여기다 빛을 쪼이면 그 부위가 그냥 임팍에 빠집니다. 그 뇌경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로즈 벵갈이라는 그런 포토 센서티브한 다이를 넣고 다시 레이저를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그 부위가 아까 우리가 그 알아냈던 내포 중에서 가장 그 화이트 매터가 많이 모여진 그런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꽂고 거기다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은,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서 포토 스롬보틱 테크닉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 이제 그 우리가 뇌경색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가 내시경을 넣고 저희들이 지금 촬영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그 혈관이 박동이 보이다가 뇌경색을 만들어지면 박동이 그 다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만드는 그런 거제가 되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부위가 바로 저희들이 화이트 매터가 지금 푸른색이 화이트 매터거든요.
이 푸른색에 모였던 이 화이트 매터가 셀렉티브하게 이제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제 뭐 수백 번의 트라이앤 에러가 있었고요. 트라이앤 에러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화이트 매터를 다 토탈로 없애는 그런 그 파라미터들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그 모타 기능이 없어지어서 또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모델은 이제 퍼시스턴트하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몇 달이고 뭐 몇 년까지는 저희들이 측정 안 해봤지만 석 달 이상을 이렇게 측정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모타 기능이 없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델이 확실하니까 이 모델에게 어떤 기구나 뭐 뇌 자극기계나 뭐 신약을 다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갖게 되었고요. 이제 이 모델을 보면은 일단 모델을 만들어지면 컨트롤은 뭐 별로 변함이 없는데, 만들어진 후에 계속해서 모타 기능이 퍼시스턴트하게 그 데피시티가 있는 기구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요. 또 인파 계열을 보면은 굉장한 그런 글라이오시스가 같이 동반됩니다. 이 글라이오시스에는 가바가 같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었고요. 이건 이제 이창준 교수님과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그런 슬라이드인데, 또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 패스를 찍어서 보면은 이 마이크로 패스 이제 뇌를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든 쪽에 보면 이렇게 뇌 안에서 깊이 만들었는데, 깊은 곳에 이제 뇌 경색이 만들어졌는데도 뇌 표면에 이와 같이 메타볼리즘이 확 떨어진 그런 부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모든 컨스턴트하게 이런 피노미넌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다이아시스키스라고 하는데, 원래 있던 인절이 손상을 받은 부위와는 별개의 곳에 메타볼리즘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다이아시스키스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시스키스가 이 모델에서는 항상 나타나고, 또 이 다이아시스키스가 없어질수록 회복이 되고, 다이아시스키스가 심을수록 회복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을 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이오마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뇌 안쪽에서 보면은 뇌 안쪽에서도 회복이 되려면은 바로 미드브레인이라든지 그런 스트라툼의 살라무스 일부분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서큐트가 있어가지고 리커버리 서큐트가 활성화돼야 이 회복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로부터. 또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 왜 이상도 우리는 깊은 곳에 전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인절이를 만드는데 왜 다른 표면에 가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현상이 자꾸 이렇게 메타볼리즘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아무리 처음에는 그냥 일반 스테이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전혀 이상을 찾을 수 없다가, 그 다음에 이 모든 샘플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가져가서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전자현미경 소견인데요. 여기 뉴클리어스도 있고 인텍터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화이트 매터 쪽에 가서 이와 같이 디제너레이션, 여기는 엑선 쪽에 가서 신경성 디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EM상에서만 발견됩니다. 일반 그로스하게 히스톨로지 소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것을 미국 신경병리학회에다가 논문 내서 이게 억셉트가 됐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다이아시스키스가 생기는 그것도 바로 뇌 쪽과 연결되는 그런 엑손에서 이런 신경축에서 바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화이트 매터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이아시스키스 쪽에, 그러니까 좀 멀리 메타볼리즘 떨어지는 쪽을 이렇게 봐서 봤더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글라이오시스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도, 또 글라이오시스 증가되어 있는 것에서 또 가바도 많이 같이 겸해 있는 것을 이제 보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오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죠?
글라이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글라이시스 안에서 가바가 많이 그 표현이 되고, 합쳐서 보면 여기 글라이시스에서 가바가 지금 분비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 알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창준 교수님하고 상을 해서 봤더니 이게 바로 토니카바다. 토니카바 그 글라이아틱 그런 그 리액티브 아소사이트에 나타난 분비되는 토니카바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패치 크램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이제 모델이 아주 유니크한 그리고 캐릭터라이즈 잘 된 그런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모델이 뭐 특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번 특허를 내봤는데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을 쓰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이 특허 허가를 받으시고 하여간 어쨌든 이 모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만들면은 모타 데피시트가 계속 무슨 그 치료 여기서 조금이라도 모타를 임프루먼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건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프로 더 좋아질 수 있냐라면 하여간 어쨌든 이 모델에서는 이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디텍트를 할 수 있고 또 디텍트 할 때 이 모델에서 좋아지는 그런 현상은 바로 다이스키스가 좋아져야 되고 토니카바가 감소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리커버리 서큐트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이 모델 안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뇌졸중에 대해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이 됐구나라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 자산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라이징 후에 바로 이 다이스키스를 리버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라이알 토닉 가바를 서프레션 하거나 또 여기 있는 뭐 글라이알 글라이시스 리액티브 아소사이토시스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리커버리 서큐트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면 이 모델에서 모타 기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레슨을 이 모델에서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협조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찍은 사진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금방 찍어서 KDS 2010을 합성해 주신 박계더 박사와 그 개념을 어쨌든 그 마우비 이입이 때 오늘 내동 들었던 개념을 하는데 이창준 박사와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을 합쳐서 이 스트로크에 한번 좀 써볼 수 있을까 그런 그 계획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비해비를 봤어요. 비해비를 봤는데 일단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갑니다. 몇 주고. 그런데 KDS를 써서 보니까 KDS만 써서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KDS에서만. 근데 KDS 플러스 재활 치료를 하니까 그 다음에 훅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크에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브레인 인저리 당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타임 피어리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 윈도라고 하는데 그 안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 타임 윈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회복하지 않죠. 근데 바로 이 타임 윈도를 다시 한번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 타임 윈도를 열어줬을 때 재활 치료를 이렇게 거기에 맞는 재활 치료를 가함으로써 바로 운동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열어줄 수 있다. 그런 임프레션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KDS가 앞으로 환자한테 쓰여지는 그런 날이 오더라도 KDS를 투여하고 재활 치료가 몇십억에 들어가야 바로 KDS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또 이런 또 좋은 점도 있죠. KDS를 치고 여러 분야의 사람이 나는 이제 뇌를 자극하고 싶다. 나는 재활 치료하고 싶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멀티디스플리너리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여간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KDS 역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KDS 2010을 벌써 봤더니 여기서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21일째 보시면 이렇게 다이스키시스의 를 통한 메타볼릭 디프레션이 계속 지속되는데 여기서 KDS를 치면은 이 에어리어가 훅 줄죠. 훅 줄어서
바로 이런 다이아스키스 리버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구나를 저희들이 조금 이 모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이아스키스 에리가 축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스키스 또 글라이알 리액션, 여러 가지 오전에나 전에 들었던 이 글라이알 리액션을 보면 바로 KDS를 치면은 바로 글라이오시스가 리액티브 그 아소사이티스의 그 정도가 줄어들어서 리액티브 아소사이티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전에도 많이 봤던 그런 것인데 KDS 2910을 주면은 토닉 가바나 글라이 리액션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 스트로크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패치 크램프상에서 보면은 토닉 가바가 바로 이 KDS 2021을 쓰면서 이제 다시 리버스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델에서 주로 이 모델은 이제 기존의 스트로크 모델이 주로 이제 그레이메타 스트로크 모델이었던 반면에 저희들이 화이트메타와 글라이아를 이렇게 타겟팅하는 이런 스페시피한 모델을 통해서 보면은 KDS 2010은 하여간 어쨌든 재활치료와 겸하면은 형적의 모타 기능을 되살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여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이아스키스를 리버스 시키고 있다. 이것이 토닉 가바, 글라이알 리액션을 감소시킴으로써 다이아스키스를 리버스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서코티컬 리커버리 서큐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회로 그리고 다른 생각의 개념으로 스트로크를 어프로치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스트로크를 생각할 때 이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전체를 다 커버냐? 그건 아닙니다. 화이트 메타도 있고 글라이도 있고 사실 그레이메타도 같이 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레이메타 쪽으로만 해서 아직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이 어떻게 그레이메타 쪽에 같이 콤바인돼서 올투게더 콤바인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조금 더 리서치들이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해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이 어떤 한 컴포넌트가 모두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서로 조화롭게 다시 하모니를 이룰 때만이 이 브레인의 기능에 아주 원만한 그리고 스테이블한 그런 리커버리를 이룰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 면으로 봤지만 이 KDS 2010에 많이 가능성을 보았고 또 이 가능성을 통해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